네, 315쪽의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열량계를 이용하여 탄소가루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량을 구하는 실험이다. 0.6g의 탄소가루와 0.1몰의 산소기체를 강철 용기에 넣고 열량계의 온도를 측정을 하고 점화장치로 완전 연소시킨 다음에 열량계의 온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는 온도가 각각이 나와 있고 열량계의 연용량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물이 몇 g이 들어있어서 그 물의 온도가 얼마가 올라가는지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연용량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냥 이 전체 열량계 온도 변화를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기억에 강철 용기 내부 기체의 전체 몰수는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탄소가루를 연소를 시키면 이게 이제 C 더하기 O2가 반응해서 CO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체가 1몰이 반응을 할 때 1몰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반응에서는 기체의 몰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의 탄소가루가 완전 연소될 때 20kJ의 열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온도가 T1에서 T2로 변할 때 0.5도가 올라왔습니다. 0.5도. 그러면 이때 발생한 열은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40kJ per 도씨 곱하기 0.5도씨가 되기 때문에 도씨는 약분이 되고 20kJ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한 열량은 20kJ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에 다에서 탄소가루가 불완전 연소되면 T2는 23.7도씨보다 낮게 측정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불완전 연소돼서 뭐 일산화탄소가스밖에 안 갔다라고 하면 발생하는 열량은 더 적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에탄올의 연소율을 이용하여 열량계 연용량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가에서 강철통 속의 시료 접시에 에탄올 2g을 넣는데요. 그리고 물을 채우고 물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에탄올을 완전 연소시키고 물의 최고 온도 측정을 한 다음에 이제 열량계 연용량을 계산을 한다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도 지금 열량계 연용량을 계산한다고만 나왔지 이 안에 뭐 물이 몇 g이 들어있고 물의 비율이 얼마고 이런 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연용량을 통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온도 변화가 일단은 3도예요. 그러면 Q가 이제 C 곱하기 델타 T에서 여기서 C는 이제 연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발생한 열량이 이 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발생한 열량은 얼마냐면 1380kJ이 1몰이 연소했을 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응에 참여한 몰수는 23분의 1몰이 되겠죠. 왜냐면 분자량이 46인데 2g이 반응을 했으니까 46분의 2 해서 23분의 1몰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발생한 열은 1380을 23으로 나눠준 거만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위가 kJ이고 이만큼의 열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연용량을 모르고 온도 변화가 3도예요. 이걸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23분의 1380을 3으로 또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20이 나와요. 20이 나오기 때문에 20 단위가 kJ per 도씨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인데 발열 반응만을 고르래요. 기억이 맞죠? 열이 발생을 하니까 뜨거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흡열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에탄올의 연소율을 구하는 실험이래요. 에탄올 0.46g을 통열량계 안에 있는 시료 용기에 넣고 물 1000g을 채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가 일정해졌을 때 온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에탄올을 완전 연소시키고 적게로 저으면서 물의 최고 온도 측정을 한대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연용량이 나왔고 물의 비열이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접근을 다르게 하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열량계도 나오고 물의 비율도 나왔기 때문에 그 열량계가 흡수한 열에다가 물이 흡수한 열량을 더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열량계가 흡수한 열은 얼마냐면 연용량이 2.8이니까 2.8 그 다음에 곱하기 온도 변화가 2도씨죠. 그래서 2를 하면은 열량계가 흡수한 열량이 5.6kJ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흡수한 열량은 CMT를 생각을 하시면 비열이 4.2, 그 다음에 M이 물 1000g이죠. 물 1000g의 온도를 올린 거니까. 그래서 C가 4.2고 M이 1000이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2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이제 8,400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줄 단위죠. 물의 비열이 줄 단위이기 때문에 줄 단위로 나오는데, 그러면 킬로줄로 바꾸면 8.4kJ이 됩니다. 8.4kJ. 그래서 전체 열량은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야 돼요. 더하게 되면은 이게 14kJ이 되죠. 그래서 이 에탄올 0.46g을 연소를 시켰을 때 발생한 열량이 14kJ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억해 보시면은 에탄올의 연소열은 1400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분자량이 46이기 때문에 0.46g은 0.01몰에 해당하죠. 그래서 1몰당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이 14kJ에다가 100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14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 니은에 T2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면 연소열은 크게 계산되냐라고 했는데, 낮게 측정이 되면 연소열은 더 작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500g의 물로 실험을 하더라도 계산을 하는 연소열은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몰당으로 결국에 환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물을 500g을 가지고 하게 되면 온도 변화가 더 커지긴 하겠죠. 여기서는 지금 2도가 변했지만 500g을 가지고 하면 더 많은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계산을 해서 그걸 마찬가지로 1몰로 환산을 하게 되면 똑같이 1400kJ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3번에 물질 X의 연소율을 구하는 실험에 대한 자료래요. 연용량이 1kJ/도시인 열량계에 시료 X 2g을 넣고 완전 연소시켰을 때 물의 온도가 표와 같았다고 나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물의 질량이나 물의 비열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열량계의 연용량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 이제 X의 연소열이 720kJ/몰인데 이 X의 분자량이 32고 여기서 반응한 X는 2g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열량은 720을 16으로 나눠준 게 실제로 여기서 발생한 열량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16분의 1몰에 해당하니까, 그죠? 그래서 720kJ이라는 거는 이제 1몰이 연소했을 때 열량이고, 16분의 1몰이 연소를 하게 되면 16분의 720kJ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되는데, 온도 변화가 T-10이 되는 거죠. T-10. 그리고 연용량은 1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kJ/도시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단위가 도시가 되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T가 55가 나옵니다. 답이 2번이에요.